자, 오늘은 194. 자, 손해배상입니다. 국가배상. 자, 이거는 이제 194, 195, 196, 197, 198, 199. 자, 그 다음에 200, 201. 자, 202까지 있는데, 자, 다 보실 필요 없다. 아시겠죠? 칠판에 써 있는 것만 잘 보시면 돼. 그러면 이제 배상의 주체가 누구냐? 국가배상의 주체. 자, 국가배상의 주체. 자, 이건 출제 빈도가 조금 낮아요. 그러면 배상의 주체는, 자, 헌법상으로 보면은, 헌법. 자, 헌법상으로는, 자, 국가나 공공단체로 규정되어 있어요. 국가나 공공단체. 자, 근데 이제 국가배상법이죠. 자, 국가배상법. 자, 국가배상법상으로는, 자, 국가나 자체단체로 규정되어 있다라는 자체단체. 자, 그래서 2007년에, 자, 승진에서 나왔던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자, 이거는 헌법은 공공단체고, 국가배상법은 자체단체로 규정되어 있다라는 자체단체. 자, 헌법은 87년에 개헌됐거든, 87년에. 자, 근데 이제 87년에 개헌될 때 당시에는 이제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이야. 그러니까 이제 공공단체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법은 계속 개정했을 거 아니야, 그죠? 계속. 자, 그래서 조금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구분하실 게, 자, 국가배상법 제2조. 자, 국배법 제2조가 있고요. 자, 2조.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제5조가 있어요. 국가배상법 제5조. 자, 제5조. 그래서 2조냐 5조냐 이걸 구분하는 또 문제가 한 문제 있어. 한 문제. 많지는 않다. 아시겠죠? 그러면 국가배상법 2조는 자, 공무원이 자,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직무를 집행하면서 자, 직무집행 고의나 과실로 그 다음에 법령에 위반하여 자, 법령 위반. 자, 법령에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 그러면 국가배상법 제5조는 뭐냐? 자, 이거는 이거죠. 자, 용조물의 설치나 용조물의 설치나 자, 관리상의 하자. 자, 관리상의 하자로 자, 하자라고 하는 거 흠이야, 흠. 아시겠죠? 흠. 자,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자, 국가나 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면 이제 국가배상 2조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발생하는 거고 국가배상 5조는 용조물이다. 그죠? 용조물. 자, 근데 이제 구성력을 한번 보세요.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냐 아니냐. 자, 그 다음에 직무냐 아니냐. 고의나 과실이 있느냐. 그 다음에 법령 위반했느냐. 그 다음에 손해 발생했느냐. 이 5개 요건을 충족해야 되거든. 근데 국가배상 5조는 용조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손해 발생하면 국가나 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2조랑 5조랑 경합될 때는 뭐가 유리할까? 5조가 유리하겠지. 5조가. 자, 그리고 2조에는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국가배상법 제5조는, 자, 고의나 과실이 없단 말이죠. 자, 이것을 무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무과실 책임. 자, 무과실 책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은 있다라는. 근데 실제로 우리 시험에는 이게 나온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럼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는 국가배상이 인정이 됐냐 안 됐냐 이것만 출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실제로.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자, 국가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있고 자, 국가배상이 인정. 자, 국가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배상이 인정이 안 된, 부정된 사례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판례 내용과 결합되는 건데, 그러면 국가 발생 인정 여부는, 그죠? 사실관계보다는 특정 단어만 가지고, 그죠? 바로 찾아내면 된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죠? 무장공비 있어요. 무장공비. 자, 무장공비입니다. 무장공비. 자, 무장공비하면 유명한 공비 있다. 그죠? 유명한 공비. 누구지? 김신조 있잖아요. 김신조. 그죠? 자, 이게 국가 발생 인정된 사례.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랙터 사건 있고요. 트랙터 사건. 자, 그 다음에 바리케이트죠. 바리케이트 사건. 바리케이트. 자, 바리케이트 사건.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 사건이 있다. 자, 도서관은 두 개 있어요. 자, 두 개가 있는데, 좀 비교를 하셔야 돼. 자, 도서관에 정경이 진입을 했어요. 전투경찰이. 자, 정경이 진입했는데, 자, 시위 무관자를, 자, 시위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지. 자, 시위 무관자를 강제 연행한 거. 강제 연행. 자, 이거는 국가배상이 인정이 됐어요. 자, 비슷한 사례로, 자, 부정된 사례가 있는데, 도서관에 정경이 진입을 했다. 도서관에 정경 진입. 자, 도서관에 정경이 진입을 했는데, 진입을 했는데, 자, 그래서 놀랬다. 자,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정신적 충격. 자,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자, 그 다음에 공부를 못했대요. 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 학습권 침해. 자, 그래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위자료 청구 사건. 자, 위자료. 자,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자, 이거는 부정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상경 차단 조치다. 상경 차단 조치. 자, 상경 차단 조치가 자, 이제 인정이 된 사람. 그러면 상경이 뭐야? 서울 가는 거를 차단, 막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 가는 거 막은 거 두 개 있다, 그지? 특정 지역. 기억 안 나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충청도. 자, 상경 차단 조치로 뭐가 있어요? 충청도 사건, 충청도. 그 다음에 제주도 사건. 그죠? 제주도, 충청도, 제주도. 자, 그래서 충청도 제지했대요. 제주도 마찬가지로 제지했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된 사례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합리적 방법의 범위를 넘어죠. 합리적 방법. 자, 합리적 방법의 범위. 합리적 방법의 범위를 넘어서. 자, 범위를 넘어. 자, 넘어. 자, 진압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렀다. 자, 진압하다가 사망에 이르렀다. 자, 이거는 국가배상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그러면 인정된 사례는 좀 많다, 그죠? 근데 부정된 사례는 실제로 시험에 나온 것도 두 개밖에 없거든. 그러면, 그죠? 인정된 안 된 사례가 화염병 사건. 자, 화염병 사건. 자, 화염병을 던졌는데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약국에 불락. 약국화재 사건. 약국화재 사건. 자, 약국화재. 자, 이거는 인정이 안 됐다. 자, 그러면 조심할 판례가 있다, 그죠? 도서관이다, 도서관. 도서관 나오면 강제 연행했다, 인정이 됐다. 도서관 나왔는데 미자료 청구했다. 이거는 부정이 된다. 자, 이거는 사실관계를 따지지 마시고 특정 단어만 가지고 바로바로 답을 얻으면 돼. 자, 무장공비 인정, 트랙터 인정, 바리케이트 인정. 도서관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 도서관 한 템포 쉬어야 돼. 도서관 나왔는데 강제연행 나왔다. 인정. 이제 미자료 청구했다. 그죠? 부정. 그 다음에 상경차단 조치, 충청도, 제주도 인정. 자, 그 다음에 화염병 부정. 아시겠죠? 화염병 부정. 자, 저는 여기 공감을 해요. 예. 도서관에 정경들이 들어왔는데 놀랬대. 뭐 정경이 뭐 이제 괴물도 아니고 뭐 놀랬겠냐. 그죠? 자, 그 다음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 도서관은 공부하는 데 아니다. 여러분 도서관 공부 많이 해보셨나? 도서관은 공부하는 데 아니야. 도서관은 잠시 머물렀다가, 그죠? 자, 가방도 보관하고, 그 다음에 잠시 이제 잠도 자고 하는 데지. 잠도 자고. 자, 그래서 국가배상 요거 나오면 요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요것만. 많이 할 필요 없다. 자, 203회 행정쟁송이 있어요.
자, 행정장송은, 자, 안 보셔도 된다. 그러면 이제 203페이지에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있죠? 자, 203페이지에 행정심판 전치주의. 그러면 임의적이 원칙이고 필요적이 예외다. 그랬죠? 자, 대부분이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원칙입니다. 자, 필요적은 딱 2개 있다 그랬지. 2개 있는데 하나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딱 하나다. 뭐지? 소청심사. 소청심사 딱 하나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고 나머지는 그냥 임의적으로 보시면 돼. 아시겠죠? 임의적. 자, 이제 법학이 끝났고요. 자, 204의 경찰 관리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테마가 좀 바뀌었어요. 자, 이제 테마가 바뀌었는데, 자, 경찰 관리는 행정학입니다. 아시겠죠? 행정학. 자, 행정학은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아. 아시겠죠? 수상적인 내용들이. 자, 그래서 이제 뭐 들을 때는 뭐 좀 이해가 되는데, 뭐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은 가물가물하거든. 추상적인 말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수업 내용에 많이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경찰 조직관리. 자, 이번에 여기서 2020년에 승진해서 출제가 한번 됐었는데, 자, 지금까지 여기서 막스베버의 관료제의 특성이 딱 2개밖에 안 나왔거든. 총 도트라서. 경찰 시험 도입되고 나서 들어온 게 딱 2개밖에 없다고. 2009년에 한 번 나왔고, 이번에 2020년에 한 번 나온 거야. 문제 2개밖에 없어. 자, 그래서 중요도는 떨어진다. 자, 관료의 권한과 직무 범위는 법규에 의해서 규정된다. 법규. 자, 법규입니다. 법규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면 법규 아니고 관습이나 관례. 자,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다. 자, 관례나 관습이 아니고 법규다, 법규. 그러면 이번에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관료의 권한과 직무 범위는 법규와 관습에 의해 규정된다. 법규, 땡동댕, 관습, 땡.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직무 조직은 계층계적 구조로 되어 있다. 자, 우리가 계층을 이루고 있는 거야. 계층. 아시겠죠? 계층. 자, 요즘에 뭐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하잖아. 뭐 이제 상위, 하위 70%. 하위 70% 돈 준다잖아요. 그러면 하위 70%가 어디까지냐? 하위 70%가 야, 씨. 어지간하면 70% 안 되더라 보니까. 과연 누가 70%가 들어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자, 위아래로 되어 있는 거지. 위아래. 그 다음에 관료의 직무 수행은 서류, 문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문서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료들이 보면은 직무 수행할 때 다 서류야. 아시겠죠? 서류. 어디 가도 다 서류입니다. 서류. 자, 여러분이 뭐 동사무소 가도 뭐 써라 그러잖아. 뭐 써야 되고 뭐 써야 되고 그죠? 무슨 뭐 이제 요즘에 뭐 수기로 쓰는 건 많이 없지만 인터넷으로 다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름 써야 되고 주소 써야 되고 그죠? 또 쓰고 하는 거야. 또 쓰고. 그래서 서류다. 서류. 서류는 장기간 보존돼야 된다. 자, 4번에 관료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애정이나 증오 등 개인적 감정에 의하지 않고 그랬죠. 자, 이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은 공사의 구분입니다. 자, 공과 사의 구분을 요구하는 거야. 공사의 구분. 자, 공사의 구분이다. 자, 이렇게 잘라볼까요? 자, 여러분이 그죠? 직무를 수행하는 거는 공이야. 공무를 수행하는 거야. 그죠? 공무 수행. 자, 여러분이 공무를 수행할 때는 어떻게 돼야 돼? 자, 개인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고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자, 배제하고. 자, 그래서 직무 수행은 공이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증오 이런 것들은 뭐다? 자, 사적인 거야. 아시겠죠? 사적인 거. 요즘에 공사 구분을 못한 사람들 꽤 많더라고 보니까. 자, 어떤 뭐 국회의원이 뭐 그러더만 자기 국회의원 됐는데 뭐 대갚아 주겠다 뭐 이래가지고 뭐 발언도 하고 뭐 별의별 나오더만. 자, 그래서 자, 직무 수행과 사적인 것들은 자, 분리돼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면접에서 많이 나온다, 요거는. 아시겠죠? 면접에서 많이 나온다고, 면접에서. 자, 교통 단속 중인데, 아빠가 걸렸어. 김순경 어떻게 할래? 단속 갈 거야? 단속 간다고? 진짜로? 오늘 아빠 생일인데? 생일 선물로 스티커 끌어주려고? 어때? 아, 힘들어요, 이거. 진짜 쉬운 거 아니야. 아니, 내가 교통단속 중인데, 아빠가 걸렸단 말이야. 어떻게 할 거야? 단속 할 거야? 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요 경계선상에서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공무를 수행하자니 사적인 감정이 이제 뭐 그렇게 되고, 사적인 걸 하자니 공정한 직무 수행이 안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면접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이 적절한 답변을 찾아야 돼. 아시겠죠?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잖아. 아버지가 단속에 걸렸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속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인데요. 그래도 뭐 어떻게, 뭐 아버지지만 단속은 해야 되겠죠. 근데 아버지인데 어떻게 함부로 하겠냐. 잔소리 무지하게 해야지. 아버지 아들이 경찰인데 아버지가 위험하시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위반하면 위험하시다고. 받을 수 없어요, 아버지. 미안합니다. 그리고 스티커 발부해. 발부한 다음에 아버지, 자, 그거 주세요. 제가 시간 날 때 내가 테니까. 어때? 그러면 공무도 수행하고 아버지한테 적절한 도덕적 충고도 했고 아버지는 손해볼 거 없잖아. 내가 손해지. 그럼 아버지가 미안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잘 지키지 않을까. 이 동시에 이걸 추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역기능이 발생하는 거야. 인간성의 상실이다. 뭐 이런 역기능이 나오는데 뭐 쉽지는 않겠죠.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료는 다섯 번째로 공개적으로 채용된다. 공개적으로. 자, 여섯 번째는 관료는 직업적 보상을 받는다. 보수라는 직업적 보상을 받습니다. 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조직 편성의 원리다. 자, 조직 편성의 원리는 이론입니다. 자, 이론으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보세요. 자, 일단은 다섯 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 조직 편성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려면은 군조직을 떠올리는데 아시겠죠? 군조직 있잖아, 군조직. 요즘에 군대가 군대 같지 않긴 하던데 보니까 하사관들이 뭐 장교를 뭐 성추행하고 뭐 그래 별의별 아이고야 참. 자, 하여튼 군조직을 많이 떠올리면 되는데 자, 우리가 분업이라는 게 있어. 분업. 자, 분업. 그 다음에 계층제라는 게 있어요. 분업과 계층제가 있습니다. 자, 분업은 뭔가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나누는 거고요. 자, 계층제도 뭔가를 나누는 겁니다. 그럼 뭘 나누냐? 자, 분업이라 뭐 기능이나 역할이나 업무나 직무나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을 분업이라고 그래. 분업. 그러면 계층제는 뭐냐? 계층제는 상하로 구분하는 것을 계층제라고 합니다. 자, 분업은 기능이나 업무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고 계층제는 위아래로 나누는 거야. 위아래. 아시겠죠? 위아래.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로 나누는 게 분업의 원리다. 그죠? 분업의 원리. 옛날에는 한 사람이 다 했었어요. 자, 옛날에는 한 사람이 다 했다고.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차를 한 사람이 다 조립하는 거야. 그러면 한 사람이 조립하면 좋긴 한데 문제는 뭐야?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 차 만들어봐야 몇 점 만들겠지, 1년에. 그죠? 자, 혹시 그 페라리와 포드와 페라리 그 영화 보셨나? 안 보셨어요? 포드와 페라리 영화를 보면은 포드는 대량 생산하거든. 생산 안 할 줄 만들어가지고. 근데 페라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한 사람이 한 대를 만드는 거야.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페라리는 차를 많이 못 팔아. 차를 많이 못 팔아요. 생산량이 떨어지니까. 포드가 돈을 많이 벌었거든, 처음에. 근데 이제 페라리가 이제 포드한테 차를 팔려고 했는데 뭐라고 그러나 철학이 안 맞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 포드가 페라리를 못 사. 그래서 페라리가 독자적으로 가더라고 보니까 영화 보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지금은 포드가 차가 많긴 한데 페라리가 더 비싸잖아. 그죠? 한 대 뭐 이제 몇 억씩 하는데. 그래서 뭐 누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업이란 업을 나누는 거다. 그러면 한 가지만 오래 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전문화가 된다. 그죠? 전문화. 그래서 이제 분업의 원리를 전문화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 가지만 오래 하게 되다 보면 전문화 되는 거야. 베테랑이 되는 거야, 베테랑. 아시겠죠? 베테랑 영어 맞나? 그 유아인 나오잖아, 유아인. 죄송합니다. 제 머리 이렇게 돌아서. 뭐 이제 하고 나오더만. 어이가 없네. 자, 그러면 자, 분업의 원리를 전문화의 원리라고 한다. 전문화의 원리. 그러면 전문화가 되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근데 전문화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조정이죠. 조정이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야. 자, 전문화가 되면 될수록. 자, 봅시다. 자, A라는 부서가 있고요. B라는 부서가 있어요. 자, 전문화는 깊이를 추구하는 거야. 깊이를 추구해. 깊이. 그러면 자기 거는 제일 잘 알겠지. 그러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죠? 남의 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죠? 내 거는 잘 아는데 남의 거는 전혀 못해. 그래서 전문화가 되면 될수록 조정이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조정이 어려워진다. 자, 어려워진다. 자, 여기 이제 중요 단어입니다. 전문화가 되면 될수록 깊이를 추구하니까 자, A 부서, B 부서 간의 조정이 어렵다라는 어렵다. 옛날에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이제 경찰 시험 과목이 2000 몇 년도에 바뀌었거든. 원래는 뭐 사회, 뭐 한문, 뭐 윤리 이런 거 보고 했던 시험 봤단 말이야. 경찰 시험이 2000년도 이전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의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과목을 우리 시험 과목에 집어넣기 시작한 거야. 자, 법과목을 넣었는데 그 당시에 경찰 시험은 쉬웠어. 그나마. 자, 매우 쉬웠다고. 그래서 딱딱딱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뭐 형법 하다가 형사법 하다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했어요. 선생님들 간에도. 근데 시간이 쭉 지나버리고 나중에 정도가 계속 세지고 있잖아.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은 과목 간 이동이 거의 안 돼. 과목 간 이동이. 왜냐면 옛날처럼 아주 얕은 그게 시험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깊게 들어가니까. 잘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를 자기 풀기가 어렵다고. 자, 그래서 자, 전문화가 되면 될수록 조정이 어려워진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계층제입니다. 계층제. 자, 계층제다. 자, 계층제의 핵심은 상하로 구분하는 겁니다. 상하로. 자, 상하로. 위아래로 구분하는 거예요. 상하로 구분. 자, 상하로 구분하는 것이 계층제입니다. 자, 그러면 계층제라 요렇게 그죠? 자, 상하로. 자, 상하로 구분하는 거죠. 상하로. 자, 요렇게 피라미드 모양이 대표적인 계층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층제에 장점이 있을 거고요. 장점. 그 다음에 단점이 있어요. 단점.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반대말들이 같은 데 있고 그 다음에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에도 있기도 하단 말이야. 좀 이상하단 말이지, 이게.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써볼게요. 제일 조심할 거. 자, 계층제 장점은 신속한 업무 처리다. 신속한 업무 처리. 자, 신속한 업무 처리가 장점. 자, 신속이란 빠르다는 얘기지. 그죠? 신속한 업무 처리. 그 다음에 신중한 업무 처리. 자, 신중한 업무 처리도 장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신속이란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고, 신중은 속도가 느리다는 뜻이거든. 어떻게 보면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 두 개가, 저 보세요. 요 두 개가 반대말처럼 실제로 실생활에서는 반대말처럼 모여지는데, 근데 같은 데 있지. 그게 이유가 있어. 행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자, 보세요. 어떤 하나의 사물을 볼 때에,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는 거야.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맛도 보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제가 분필을 비유해 볼게. 잘 들어봐봐요. 행정학은 여러 가지 시각을 갖는 거야. 자, 분필은 먹기에 적합하지 않다. 맞죠? 분필은 먹기에 적합하지 않잖아. 분필의 크기는, 크기로 보는 거야. 먹기에 적합하다. 그죠? 그러면 아까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놓고 이건 적합하다고 그랬잖아.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크기는 적합한 거야. 그러면 여러 가지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지. 그러니까 자, 여기서 나오고 반대말처럼 보이지만 같은 데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시고, 자, 우리 여학생이 없으니까 한번 좀 세게 가봅시다. 어떤 여자분을 평가할 때, 여자친구를 평가할 때, 쟤는 여자친구로는 괜찮은데, 와이프는 아니다, 뭐 이런 생각 한 적 없어? 여자친구로 같이 놀기는 괜찮은데, 평생 같이 살고 싶진 않아.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야. 여자친구 관점에서 괜찮은데 와이프 관점에서 보면은 좀 그래. 그지? 자, 행정학은 그런 성질을 가져요. 그러면 일단 신속을 한번 해보자. 신속. 자, 우리 군대 가보면 사단장님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사단장. 제일 꼭대기에 정점에 한 분 계시죠? 사단장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자, 쫙 내려갑니다. 사단장님이 아침에 기분 나쁘면 군대가 비상이야, 비상. 그렇지 않나? 제가 이제 군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사단에 있었거든. 사단장님이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 가을이었어, 진짜. 그 가을이어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낙엽 싹 썰어가지고 치웠단 말이야,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고. 싹 치워가지고 그 소각장에다 쌓아놨거든. 근데 사단장님이 출근하시다가 부관한테 그랬나 봐요. 부관, 가을 아니니? 예, 가을 맞습니다. 가을 같지가 않다. 낙엽도 없고 막 갑자기 우수에 젖으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관이 때렸어요. 낙엽 깔아 이 새끼들아. 그래가지고 비상 걸려가지고 소각장 있는 거 그 낙엽 있잖아. 그래가지고 세팅을 해놓은 거야. 이렇게 막 흔들어가 자연스럽게 세팅해놔가지고 부관한테 연락해가지고 깔아놨으니까 저쪽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쫙 가가지고 이제 그 사단장님이 이제 낙엽을 밟으시면서 그렇지 낙엽 그러면서 막 뻘짓 했나봐요. 뭐 하는 거냐고. 아니 그래서 사단장님 낙엽 좋아하시니까 그 다음에 낙엽 안 치웠거든. 그때 뭐 기분이 안 좋으셨나.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낙엽 깔린 거 보고 이야 이 새끼들 봐라 군기 빠져가지고 군대가 이렇게 엉망진창이라고 막 성질내가지고 낙엽 치워. 뭐 어쩌라고 우리 보고. 그런 적 없어? 군대에서 지휘관의 그 감정 기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기준도 없고. 치우란 말인지 치우지 말란 얘기인지 어쩌라고. 자, 근데 한 명이 명령하면 쫙쫙 가잖아요. 이렇게. 이게 신속이에요. 신속. 그러면 신중은 뭐냐면은 신중은 자, 각 계층마다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역할을 거쳐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게 신중한 업무 처리다. 자, 그 다음에 단점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단점은 자, 전제를 하나 세워놔야 돼. 계층이 많아질수록 아시겠죠? 계층이 많아질수록 자, 계층이 적을 때보다 많아지는 거를 일단은 전제를 해야 돼. 자, 계층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나? 계층이 많아질수록 처리 시간이 길어집니다. 처리 시간이 길어져요. 자, 그다음에 관리 비용이 증가됩니다. 관리 비용이 증가. 자, 관리 비용이 증가되고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빠른 업무 처리가 장점이었는데 여기는 보세요. 처리 시간이 길어진대. 아니, 논리적인 모순 아니냐? 아닙니다. 신속한 업무 처리는 일반적인 장점이고 계층이 많아지었을 때 계층이 많아지게 되면 왔다 갔다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자, 보세요. 계층이 3계층이야. 보고관에 몇 계층 걸려? 한 번, 두 번. 지시할 때 몇 번? 한 번, 두 번. 네 번이면 돼. 근데 계층이 10계층이야. 보고관에 몇 번이야? 9번 가야지. 그럼 내려올 때 몇 번? 9번 걸리는 거야, 9번. 계층이 많아지니까 왔다 갔다는 시간이 효율이 떨어지는 거야. 아시겠죠? 계층이 많아질수록, 전제 항상 기억해야 돼. 자, 계층이 많아질수록, 자, 처리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비용이 증가되죠? 관리 비용이 증가된다. 왜냐면 관리자를 둬야 되니까, 중간 관리자를. 자, 군조직을 보면은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사병들인데, 사병간에도 계층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사관급 있지. 그 다음에 위관급 있지. 영관급 있지. 그죠? 이렇게 복잡하게 됐잖아. 그게 다 관리자들이야, 관리자들. 자, 그 다음에 계층이 많아지게 되면 좀, 자, 조직이 경직화가 발생이 돼요. 경직화. 이 경직화라는 말은 딱딱하게 굳는다라는 뜻이야. 아시겠죠? 계층이 많아지게 되면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 자, 그래서 신지식이나 신지식, 자, 신기술의 도입, 자, 신기술의 도입이, 자, 도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용이하다라는 거야. 용이하지 않다. 용이라는 말은 쉽다는 뜻입니다. 자, 조직이 딱딱하게 변할수록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도입이 어렵다라는 거야. 용이라는 말은 쉽다는 뜻입니다. 자, 조직이 딱딱하게 변하면 뭔가를 변화를 주기 어려워요. 자, 여러분 아마 군대 갔을 때 아버지랑 대화해 보셨나? 아버지가 제대하신 지 한 20년, 30년 지났을 거 아니야. 대화 됩니다. 군대 용어를 써도. 왜냐하면 군대는 계층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의 용어가 똑같거든. 그렇지 않더나? 내가 지금 입대해도 아마 군대 용어 다 적응할 것 같은데 뭐 특별하게 바뀐 게 없잖아. 거기는 계층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받아주지 않는 거야. 요즘에는 많이 변했더라 보니까 뭐 군 부대 내에서도 뭐 동영상도 듣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쓰고 막 그런다더만. 야, 월급도 올라갔잖아. 자, 이번에 병장 월급이 60만 원인가? 야, 군대 갈만하다. 자, 하여튼, 자, 이게 조직의 경직화야, 경직화. 보통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 조직, 이제 보통 딱딱하게 변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안 변해. 옛날 거를 지켜가는 거예요, 옛날 거. 자, 혹시 집에 할머니 계시나? 할머니한테 스마트폰 사줘봐라. 할머니 좋아할 것 같니? 이게 뭐야? 글자도 안 보이네? 막 그러실 거야. 번호도 없고, 이게 뭐냐고. 할머니 존나 비싼 거라고. 100만 원짜리 넘어. 아니, 비싼 거를, 이제 전화도 안 되는 게 뭐 비싸냐고. 할머니한테 제일 좋은 거는 투지폰이 제일 좋아. 번호 커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누르게. 아니, 할머니 카톡도 되고, 나 몰라. 안 보여. 그죠? 그렇잖아요. 할머니들 변하지 않는다니까, 거의. 딱딱하게 변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계층이 많아질수록 전제가 있어요. 계층이 많아질수록 조직이 경직화가 일어나. 딱딱하게 굳어.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도입이 어렵다. 용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넘겨보시면 통솔의 범위가 있어요. 통솔의 범위다. 자, 이거는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여기는 비교할 게 많아요. 동솔의 범위다. 자, 동솔의 범위. 자, 이 동솔의 범위는, 자, 한 명의 상관, 1인의 상관인, 한 명의 상관이, 자, 동솔할 수 있는, 자, 한 명의 상관이 동솔할 수 있는, 자, 동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
부하의 수에 관한 원리입니다. 자, 한 명이 몇 명의 부하를 통솔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한 명이. 자, 이번에 보니까 군조직도 좀 개편됐더만, 보니까. 그 한 분대가 뭐, 북한은 20명이야 되는데, 우린 8명이라더만. 야, 하여튼, 뭐, 그 맞짱, 일당백은 아닐 텐데, 우리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예, 북한이 이제. 자, 그러면, 한 명의 상관이 몇 명의 부하를 통솔할 수 있는가? 자, 요게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문제와 관련된 거. 구조조정의 문제. 자, 그러면 통솔의 범위를 결정하는 결정 요인이 있을 거고요. 결정 요인. 자, 결정 요인. 자, 결정 요인이 있고요. 자, 결정 요인. 자, 이거는 비교를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확대되느냐, 축소되느냐. 확대, 축소입니다. 자, 확대가 뭐죠? 자, 통솔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고, 축소는 좁아진다는 거야. 자, 그래서, 자, 확대되느냐, 축소되느냐. 비교를 꼭 하셔야 된다. 자, 첫 번째로, 시간적 요인이 있어요. 시간적 요인. 자, 시간적 요인에서는, 보세요. 기성조직이, 자, 기존 조직이 확대됩니다. 뭐보다? 신설 조직보다. 자, 신설 조직. 자, 기존 조직들은, 자, 구성원들 사이 유대가 있거든, 유대가. 근데 새롭게 만든 조직은 서로 서먹서먹 하잖아. 그래서 기성 조직이 넓어지고요. 자, 신설 조직은 축소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적 요인도 있어요. 공간적 요인. 자, 공간적 요인. 자, 지리적으로, 그죠? 지리적으로, 자, 근접한 조직이, 자, 근접한 조직이 확대되고요. 지리적으로 분산된 조직. 분산된 조직. 자, 분산된 조직이 축소됩니다.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까워야 이제 여러 개를 통솔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예를 들면은 보세요. 제가 빌딩이 10채가 있거든. 10개가 있어. 자, 서울 한 구에 10개 다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이런 경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0개를 갖고 있는데 청주에 하나, 제주도에 하나, 울릉도 하나, 뭐 저기 알래스카에 하나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 10개가 있다. 그러면 자, 한 곳에 모여 있으면 하루에 몇 개 통솔할 수 있겠니? 가까우면 이렇게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 하루에 많이 해봐야 하나? 둘? 많이 못할걸? 그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가까워야 통솔 범위가 넓어지는 거야. 자, 여러분은 잘 아시겠죠? 대전이 가까워요? 충주가 가까워요? 아, 청주가 가까워요. 대전이 가까워, 서울에서 볼 때. 대전이 가까워, 청주가 가까워. 대전이 가까워, 서울에서 볼 때는. 왜? 교통이 좋잖아. 청주는 KTX 안 들어오잖아. 그죠? 대전까지 58분이면 가거든. 서울역에 타면. 근데 청주까지는 버스 타고, 그죠? 갈아타고 가야 되니까 1시간 40분 걸린다고. 고속터미널 타면은 1시간 40분. 그러면 40분이 먼 거야, 청주가. 거리상으로는 대전이 멀지만 교통이 발달했으니까. 자, 왜 청주를 안 지나가지? 이 큰 도시를. 아, 그 희한하대. 오창으로 왜 가냐, 오창. 예, 오창에 사람도 많이 안 사는데. 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업무의 성격입니다. 업무의 성격. 자, 업무의 성격. 자, 업무의 성격. 자, 보통은 출제된 문제들을 보면은 주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업무의 성격은 단순하고, 그죠? 동질적이고, 정형적 업무일수록, 자, 정형적일수록 동설 범위가 확대됩니다.
네. 자, 그러면 단순하지 않아요. 복잡하다. 좀 복잡하다든가. 자, 그 다음에 전문적이다. 자, 전문적이다. 그 다음에 창의적 업무일수록 동설 범위가 축소되는 거예요. 축소. 업무가 똑같아. 단순하다. 동질적이다. 그러면 동설 범위가 확대된다. 자,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조교 한 달에 해봤거든. 자, 보세요. 훈련병들은 똑같이 움직이잖아. 뒤로 돌아. 야, 너 나와. 내 얼굴 보면서 나와. 나 나와, 임마. PT 3반. 그거만 하면 되잖아. 욕만 하면 잘하면 되거든. 마음개 들고. 그죠? 우로 삼보가, 야, 그 왼쪽 간 나와. 오른쪽이라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공부 못하는 애 많잖아. 그것만 자꾸 올려내면 된다고. 500명? 1000명? 가능합니다. 자, 엎드려. 그랬더니 서 있는 놈도 나와. 이것만 찾으면 된다고. 단순하고 동질적이니까. 근데 업무가 복잡해요. 전문적이다. 창의적이다. 그때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안 할 건데요. 자, 한 가지만 쭉 갑니다. 자, 인적 요인입니다. 인적 요인. 자, 인적 요인은, 인적 요인. 자, 사람에 대한 건데요. 자, 교육과 훈련이 잘 됐다. 그죠? 그 다음에 유능할수록, 그죠? 유능할수록 동설 범위가 확대되고요. 사기가 높다. 그 다음에 신임도가 높을수록 동설 범위는 확대됩니다. 확대. 자, 여러분 같이 유능한 직원들을 많이 데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같이 유능한 직원들한테 말을 하는 거야. 김순경 뭐뭐 하시고, 박순경 뭐뭐 하시고. 자, 말만 하면은 착착착착착착 움직이는 거야. 그죠? 그럼 관리자 얼마나 편하겠어. 근데, 자, 만약에, 자, 이제 그 정순경이 약간 삐리해. 예를 들면. 자, 형법이나 형소법을 공부 안 했나 봐. 경찰도 공부 안 하고, 국어, 사회 이런 거 보고 합격했나 봐요. 그러면 얘는 말귀를 못 알아들을 거 아니야. 법률 용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안 돼. 용어 자체를 몰라. 야, 비신조서 갖고 와봐. 비신조서. 비신조서가 줄임말이잖아.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있거든. 이걸 줄여서 그냥 비신조서라고 그래. 자, 비신조서 갖고 와봐. 그랬더니 뭔데요? 그러더라고. 야, 피의자 신문조서 있잖아. 신문요? 뉴스페이퍼요? 야, 너 신문하고 구분도 못하니? 몰라요. 뉴스페이퍼랑 뭐 이제 몰라요. 이제. 어우, 답답해. 그럼 어떡할 거야? 자, 근데 여러분 같이 유능할수록 좀 말만 하면 딱딱딱딱 움직인단 말이야.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수능 과목이 있잖아. 우리 시험 과목에 수능 과목으로 이제 시험 봐가지고 들어온 친구들이 가끔씩 있어. 많지는 않아, 요즘에. 거의 뭐 10% 미만이라도만. 근데 이제 한 과목 정도는 수능 과목 봐서 들어온 친구도 가끔씩 있거든. 수학이나 과학이나 뭐 이런 거 봐가지고. 근데 그 친구들은 결국에 또 공부해야 돼. 안타깝게도. 왜냐면 우리가 형법, 용소법, 경찰학이 여러분이 쭉 가져가야 될 과목이거든. 근데 그걸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경찰 내부에서도 그 말들이 많았어. 왜냐면 형법, 용소법, 경찰학을 해야 나중에 적응도 빠르고 업무 처리도 빠를 건데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부에서 계속 제안을 하자 해가지고 한 거네. 자, 그리고 이제 들어온다 하더라도 업무 처리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자, 적어도 이제 기본은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기본은. 근데 만약에 지금 수능 과목을 뺀다 하더라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필수와 선택이 있다 보니까. 그죠? 아무래도 여러분이 필수 과목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 여러분 공부 시간의 대부분이 영어의 시간을 많이 써. 한국사, 영어 한국사만 집중하는 거야. 지금 영어 한국사가 이제 뭐 지금 돈 많이 벌었어. 왜냐하면 필수 과목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형법이나 형소법이나 경찰학에 대한 지식들이 부족한 거야. 영어 한국사는 잘하는데. 이것도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아예 영어 한국사를 시험 과목으로 둘 게 아니라 검정적으로 바꾸자라는 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2년부터 시험 과목이 바뀌는 거지. 영어 한국사는 그냥 검증대로 끝나는 거고. 자, 여러분 시험 과목은 복과목으로 승부를 보는 거야. 그렇게 바꿔야 되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왜? 들어온 친구들이 법률에 대한 전형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기술적 요인도 있어요. 기술적 요인. 자, 기술적 요인. 자, 기술적 요인은 정보관리 체계가 자, 체계가 발달할수록 그 다음에 교통이 발달할수록 자, 통솔 범위가 확대됩니다. 자, 이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자, 요게 뭐냐면은 계층제입니다. 계층제. 자, 계층제다. 자, 계층이 적을수록 통솔 범위가 확대되고요. 계층이 많을수록 통솔 범위는 축소되는 거야. 자, 요거는 조심해야 돼. 자, 이거는 숫자를 가지고 이해해보자. 숫자를 가지고. 자, 보세요. 계층이 있고요. 통솔 범위가 있어요. 자, 우리 조직원이 100명이라고 치자. 계산하기 쉽게. 100명이다. 자, 100명. 자, 100명. 자, 만약에 계층이 2계층이야. 아시겠죠? 자, 보세요. 이해를 하시면 돼, 이거는. 계층이 2계층이다. 그럼 한 계층이 몇 명을 통솔할 수 있어? 50명을 통솔할 수 있지. 그죠? 계층이 10계층이 됐다. 그럼 한 계층이 몇 명을 통솔할 수 있어? 10명을 통솔할 수 있지. 그러면 계층이 적어지니까 통솔 범위는 확대가 됐고요. 계층이 많아지니까 통솔 범위는 축소가 된 거야. 됐나요? 곱하기잖아. 계층이 2계층이면 한 계층이 50명. 계층이 10계층이 되면 한 계층이 10명을 통솔하는 거야. 그러면 계층제와 통솔의 범위는 비례관계야, 반비례관계야? 반비례관계다. 반비례. 자, 다른 말로는 상충관계라고 합니다. 상충관계. 자, 상충관계다. 자, 그러면 요거는 2020년에 출제가 됐는데요. 자, 갑니다. 자, 보세요. 통솔의 범위가 자, 확대될수록 계층의 수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통솔 범위가 확대될수록 계층의 수는 많아져, 적어져? 적어지는 거야. 적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문제가 틀린 지문으로. 통솔 범위가 확대될수록 계층의 수는 많아진다. 땡. 틀렸다. 반비례야, 반비례. 아시겠죠? 반비례. 자, 이게 이제 통솔의 범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명령통일의 원리입니다. 명령통일. 자, 명령통일의 원리다. 자, 명령통일. 자, 명령통일의 원리는 한 사람만이 자, 한 사람만이 지시나 명령할 수 있고요. 지시나 명령. 자, 한 사람만이 지시나 명령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사람에게만 보고해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고해야 된다는 원리. 자, 됐나요? 자, 명령통일의 원리란 한 사람만이 지시나 명령할 수 있고 한 사람에게만 보고해야 된다는 원리야. 자, 제가 일부러 나눴어요. 나눈 일 아시겠어요? 명령통일의 원리란 한 사람에게만 자, 명령해야 된다는 원리다. 한 사람에게만 명령 땡. 한 사람은 여러 명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 명들은 한 사람에게만 보고해야 돼. 아시겠죠? 대가리가 둘이면 헷갈리잖아요. 아닌가? 그죠? 자, 지시는 딱 한 사람만 해야 돼. 그리고 한 사람에게만 보고해야 된다는 원리다. 자, 모양을 한번 그려봅시다.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자, 나가 있다고 합시다. 자, 상관이 두 명이야. A가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B가 명령하면은 어떻게 돼? 헷갈리잖아. 지시가 두 개인데. 그러면 B는 기본적으로 명령하지 못해야 돼. 나한테 명령할 사람은 딱 한 명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 원리를 너무 철저하게 지키는 거야. 나는 A로부터만 명령을 받아. A로부터만. 근데 만약에 A가 if A가 없다. A가 없으면 어떻게 해? 나는 누구한테 명령받아? 안 받아요. B가 야 조승이 일 좀 하지? 누구세요? 저는 A의 명령받은 사람입니다. 자,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A가 없을 때 B가 명령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놔야 되겠죠? 자, 이해되셨어요? A가 기본적으로 명령해야 되는데 A가 없을 때 B가 명령할 체계를 갖춰놓는 거야. 자, 요게 뭐냐면은 대행체제입니다. 자, 대행체제. 자, 이게 이제 대행체제. 자, 대행체제. 자, 그 다음에 뭐 대리나 위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고관리자의 사전지정. 자, 유고관리자의 사전지정을 통해서 자, 사전지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유고관리자 기억나나? 자, 보세요. 경찰청장이 명령을 해야 되는데 경찰청장이 없어. 경찰청장이 유고하면 누가 했더라? 경찰청 차장이 경찰청장의 직무를 대행했죠.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없어. 그럼 누가 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하는 거야. 자, 이게 유고관리자다. 아시겠죠? 유고관리자. 자, 이게 명령통일의 원리입니다. 명령통일의 원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조정. 자, 조정. 자, 조정의 원리. 자, 우리가 이제 조정을 영어로 한번 써보면 coordinating입니다. coordinating. 자, 여러분 영어 좀 하시려나? 이제? 자, co가 뭐야? together죠, together. 자, co가 together. order가 질서야. 구성원들에게 질서를 부여하는 것을 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정. coordinating. 그러면 조정이란 뭐냐? 전체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관점. 자, 전체적인 관점에서, 자, 조직 목표 달성. 자,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질서 있게 배열하는 것. 질서 있게 배열. 자, 질서 있게 배열. 자, 질서 있게 배열하는 것을 자, 조정이라고 합니다. 조정은 질서야, 질서. 아시겠죠? 질서. 자, 문이라는 학자는 문이죠, 문이. 자, 문이라는 학자는 이 조정의 원리를 조직의 제1원리라고 그랬어요. 조직의 제1원리다. 조직의 제1원리. 자, 조직의 제1원리가 자, 조정의 원리.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직을 만들잖아요. 그죠? 조직. 자, 조직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지? 조직을 만든 이유는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거야. 조직 목표 달성. 자, 조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거. 그러면 조직 목표 달성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죠? 여러 개 부서를 두지요. 구성원도 두는 거고, 그죠? 자, 여러 개 부서를 두는 거야. 그러면 A라는 부서, B라는 부서, C라는 게 있다. 그러면 모든 구성체들이 얘를 보면서 가야 되는데 따로 가는 거야. 얘는 이리 가고, 얘는 정반대로 가고, 얘는 이렇게 간다면 목표 달성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고위관리자가 보세요. 조정을 하는 거야. 야, 이리 가지 말고 이걸 보고 가. 딴 데 보지 마. 야, 너 이리 가지 말고 이리 와. 자, 너 이리 가지 말고 이리 와. 그러면 모든 구성체들이 조정을 하게 되면 조직 목표를 보면서 가는 거야.
자, 이것을 말로 써보면 구성원의 행동 통일입니다. 구성원의 행동 통일. 이게 조정이 필요한 이유야. 자, 행동 통일. 자, 그래서 구성원의 행동을 통일시켜서 조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거다. 자, 여러분은 조정을 받고 계시나? 여러분도 조정을 받아야 돼. 왜 받아야 되냐? 여러분이 5과목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5과목을 공부하고 있을 건데, 자, 전체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이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야. 여러분이 지금 현재 위치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사는 빵점이야. 합격 못해요. 그렇지 않을까? 한국사는 100점인데 영어가 맨날 과락이야. 합격하기 어려워. 필수는 잘하는데 복과목은 전혀 못해.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관점에서 자, 야, 영어는 이제 한 60점 나오니까 영어 시간을 조금 이제 줄이고 한국사가 빵점이니까 한국사를 더 높여라. 밸런스를 쭉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조정이에요. 아시겠죠? 자, 저는 이 5과목의 점수를 영양소라고 생각하거든요. 비타민. 비타민 뭐 드시나? 비타민도 말이죠. A는 많은데 B가 없어요. 아파요. A, B는 높은데 C가 부족해. 아파요. A, B, C는 좋은데 D가 없어. 아파요. 그렇지 않을까? 일정한 밸런스를 쭉 조정해야 건강성 유지할 수 있거든. 5과목의 그 밸런스를 여러분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정을 해야 돼. 아시겠죠? 조정을.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노량진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해. 자, 형법이나 형소법, 경찰학은 아예 그냥 밀어놓고 영어만 주구장창 하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 야, 영어점 몇 점 나오냐? 30점요. 이러더라. 야, 그래? 한국사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자, 그럼 차라리 그냥 영어 학원을 가라, 그냥.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다른 거 시험, 수업 듣니? 그랬더니 수업도 안 듣는데 영어가 안 돼가지고. 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영어가 안 되면 영어를 쭉 더 하고 다른 과목을 쭉 끌어올려서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어는 영어만 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되거든. 자, 만약에 저 같으면은 그런 학생이라면 영어를 과락을 면하는데 집중을 할 거고, 남학생이라면 과락을 면하는데. 자, 근데 한국사를 더 투자하겠어요. 제가 이제 그랬잖아. 영어, 한국사는 한 과목이라고. 어차피 합친 점수니까. 그러면 영어를 한 40점에서 50점 정도 추구하고 한국사를 투자해가지고 한국사를 100점을 찍는 연습을 해야지. 그죠? 그럼 한국사 100점에다가 영어 한 40점, 50점? 그러면 합이 얼마야? 150점이지. 150이면 남자 경찰은 합격한다고. 필수 과목에서는. 근데 그렇게 점수를 겨우 맞았는데 복과목이 전혀 안 됐어. 과락이 나버렸어.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면 안 된다고. 조정을 받아야 돼. 아시겠죠, 조정?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조정의 원리입니다. 조정의 원리.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이라는 게 있는데요. 갈등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갈등을 좀 쉬셨다가 자, 진행을 할게요.